네,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특집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증시 호황기를 맞은 상황이죠. 11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한 코스피는 지금 코스닥 지수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3,000, 1,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네. 분석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갈까요? 5월 미국 ETF 시장 리뷰를 좀 해본다면요? 네, 5월 미국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의 온기가 조금 온기가 느껴지는 장세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아이비트 같은 경우가 한 11.1%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타일별로 살펴봤을 때는 모멘텀 스타일로 운용되는 상품이 한 10%대 정도 상승을 했었고, 성장 스타일로 운용되는 ETF가 한 9%대 성장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높이면서 운용되는 전략인데요.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모멘텀 스타일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모멘텀 스타일이 강세를 보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플로우 측면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제 4월과 5월이 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시장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들어서는 이제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됐고, 반면에 유출이 됐고, 반면에 이제 미국 채권 시장으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원자재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됐던 것은 금의 주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정점이었던 4월에 한 35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었는데, 이제 5월 들어서는 한 18억 달러 정도가 유출됐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제 4월에 미국 장기채 시장 금리가 튀면서 이제 미국 장기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좀 다소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좀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신규 상장 ETF 5월 달에는 어떤 흐름 보였어요? 5월에는 한 국내 ETF 시장에 17개 정도의 상품이 신규로 상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테마가 한 5개 정도 상장이 되면서 좀 가장 많은 수의 상품을 차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워낙 배당을 좋아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배당의 민족. 네, 그래서 이제 네. 미국 배당주의 퀄리티 스타일을 접목한 상품이 3건 정도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미국 상장 ETF가 이제 슈드라고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슈드와 같은 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는 K판 슈드라고 할 수 있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5월에 상장된 점이 조금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예, 이제 5월을 넘어서 6월 그 이후에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레포트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6월 ETF 총알장전의 시간. 왜 이렇게 쓰셨어요? 네, 6월 ETF 전략을 총알 장전의 시간이라고 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4월 미국 증시 저점 이후로 지금 한 12, 13%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급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동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다음 주에 6월 FOMC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주요 국들 간에 대해서 이제 관세 유예를 했던 것이 끝나는 게 7월 초거든요. 그래서 6월 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예. 상승하는 장에서 좀 무리하면서 올라타기보다는 상승할 때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 총알 장전의 시간이라고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총을 쏠 때가 아니라 네. 차곡차곡 모아놔야 된다. 네. 6월 후반에 관세 노이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 타임라인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변수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대만 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통화 시장이 강세를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큰 화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 투자보다 아시아권 투자하고 한국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시아 통화 강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여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가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불만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를 좀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시아 통화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ETF로 1년 만에 자금 유입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으로도 좀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제 환과 관련된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문서에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좀 미국과 환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좀 시인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방향성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이 거시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풀이를 하고 계시고요. 그 자산 배분하실 때 좋은 팁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유로화 강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유럽과 관련해서 좀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달러 지수가 지금 한 98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단기간에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조합했을 때 유로화도 강세, 아시아 통화도 강세, 상대 통화는 이제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 전망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시사점을 좀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달러 약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 지수의 관점에서 좀 봤을 때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해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 시즌에는 달러가 약세를 가면 이들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다만 저희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비실적 시즌에는 사실 이제 달러 약세가 외국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달러 가치가 약해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좀 수급 측면에서 불리하게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월 추천 ETF라고 하면 비미국인가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유동성의 효과를 봤을 때는 예. 미국도 그 온기를 좀 누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 자료에 이제 추천드렸던 내용을 좀 봐주시면 예. 미국에 관련된 테마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함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세부 업종을 좀 체크해 주세요. 세부 업종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6월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의 효과와 함께 이제 정책적인 수혜도 함께 노릴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로는 이제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5월 23일에 원자력과 관련된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르네상스가 개막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임기 내내 좀 한동안 계속해서 수혜를 이어갈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SLR 규제 완화가 이제 최우선 과제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연준의 부의장인 미셸 보먼 역시도 최근에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내로 이 규제가 완화될 수가 있는데 이 규제가 완화가 되면 이제 메가뱅크들의 자본 여력이 좀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가뱅크들의
대출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실적 개선감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1분기에 은행 사이의 M&A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2년 1분기 이후로 좀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 2기 들어서 M&A 관련된 규제가 완화가 되었고 사실 미국 장기 국채가 많이 튀게 되면서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좀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간의 M&A가 좀 많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들의 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주 ETF도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마지막으로 6월 ETF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테마단에서는 이제 미국 은행주와 그리고 글로벌 원자력 산업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을 좀 확대해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SLR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메가뱅크들이 이제 미국 장기 국채를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의 상단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듀레이션을 확대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자재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이제 전통적인 원자재 자산군보다는 테마틱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이 연초 이후로 증가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3개월 정도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구리 가격도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 자산인 알루미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자체보다는 이제 칠레 광산 기업들의 대출을 제공하는 칠레 은행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결고리를 여러 가지로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현정 대신증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